네, 202페이지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일반 전표 입력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첫째, 일반 전표에는 출금 전표, 구분이 1번이었죠. 입금 전표, 구분이 2번이죠. 그 다음에 대체 전표는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의 기본 방법을 우리가 숙지했고요. 이번 제3절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증빙하면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것이 이제 부가가치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 증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증빙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증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적격 증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가 있겠습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니까 계산서를 증빙으로 발급하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결제하면 현금 영수증이 있고, 이게 바로 적격 증빙이에요. 증빙에서. 그런데 이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증빙이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일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에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3만 원 이하까지 그냥 영수증을 써도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접대비는 10,000원까지만, 10,000원 이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만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영수증 접대비 10,000원 이하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빙이 이런 것만 있느냐 하면은요, 이런 세금 계산서든 계산서든 신용카드 매출 전표든 현금 영수증이든, 또는 뭐예요? 이런 일반 간이 영수증, 이런 거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외에 증빙들이 많아요. 네, 그 외에 증빙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첩장. 어떻게 청첩장이 증빙이 되느냐 하면은 거래처에서 청첩장이 왔어요. 초대장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축하금을 줘야 돼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20만 원을 줬다고 볼까요? 가서 현금을 주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그런 축하금이 있나요? 없죠. 아무 증빙이 없어요. 있다면 청첩장 정도, 초대장. 직원들의 애경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한테 뭐 주고 이거 받았으니까 영수증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청첩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빙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서 이러한 영수증, 보험이니까 세금은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는 아니겠죠. 그러면 면세라고 해서 보험회사 보고 우리 그 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 만약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해주겠네요. 그래서 신용카드 긁어야 되니까. 현금으로 내고서 현금 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진 않아요. 뭐로 대체하느냐? 그런 보험 가입하면 보험증권 보내주죠. 그 보험증권 같은 거 등이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제3절에서는요, 적격 증빙 외에도, 그러니까 적격 증빙도 있지만 다양한 증빙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전표를 입력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증빙의 의, 증빙 서류의 의. 이 증빙이라는 것은 지출을 회사 경비로 지출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네. 회사의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정말 지출했어요? 이걸 증명해 보세요. 그러려면은 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바로 증빙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가지고 나오는 이익에다가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우리가 계산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업무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의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증빙 없다 그러면 지출 잡아서는 안 돼요. 네. 다음에 두 번째, 증빙 서류의 종류.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을 했는데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거 얘기했을 때도 업무용 승용차를 가지고 퇴근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퇴근했는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그 여행 떠나면서 들어간 유류비나 도로비나 주차료는 회사 업무하고 무관하단 말이죠. 그런 비용을 회사의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차량별로 운행일지를 쓰고 차량별로 비용을 집계해가지고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취지요. 그런 취지로 관리 항목을 추가해서 차량 유지비 보험료에 대해서 차량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어요. 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은 안 됩니다. 네. 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아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회계 처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수증 발행밖에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수증도 비용 처리를 해주는데 금액이 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옥상에 방수공사가 뭐 일주일도 안 된다고 하는데 시끄럽게. 네. 복도에도 냄새가 많이 나죠. 옥상 공사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증빙들이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압니다. 이제 수행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돌잔치 초대장이라는 이 증빙을 가지고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증빙이 무슨 초대장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상품 매출거래처 멋쟁이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 영업부장 자녀의 돌잔치를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 영업부장 자녀의 돌잔치 초대장 받고서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현금으로 이제 봉투에 넣어서 돌잔치에 갖다 주었을 텐데 회사는 이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것은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있죠. 네,
영업 잘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를 잘 모셔야 돼요. 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수행 1번의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뭐 10만 원 해야 될까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분계가 지금 가능해야 돼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 10만. 그래서 차변은 비용 발생이요. 비용 발생 차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대변은 자산 감소다. 이런 거래를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하느냐면은 손익 거래라고 부른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모두가 비용이네요. 10만 원 모두가 비용이거나 수익이면 그걸 우리는 전부 다 손익계산서에 갖다 해서 손익거래라 부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10만 원 모두가 현금이니까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입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3일 패션으로 실행해 놓으셨죠?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가 보니까 2월 달이네요. 오늘은 자, 여기다 2월만 입력하시고 일은 비워놓는 방법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2월 11일입니다. 자, 10일 입력하시고 출금 전표 1번 출금으로 하시고 계정 과목은 접대 하십시오. 접대. 그래서 813번 접대비 해주시고 자, 거래처에는 말이죠. 여기다가 코드 우리 멋쟁이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코드에다 멋쟁이를 한번 걸어보죠. 멋쟁이에다 접대했다. 자, 적요는요. 밑에서 적요를 보면은 적당한 것이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이라는 것이 적당할 것 같죠? 10번. 거래처 경조사비.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차변의 접대비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2 하고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11. 좀 달라졌군요. 자, 창을 일단 제대로 키워놓고서 이때는 이걸 눌러주세요. 요거 그 왼쪽 부분. 도움말인가? 다시 닫고 이거 아니 지금 월별 입력을 오케이 됐나요? 예. 네, 됐는데 창을 한번 키워보세요. 근데 테이블로 안 나오고 여기 눌러.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그거 눌러. 이제 일반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일반 전면 왜 창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나오네. 닫아볼까요? 프로그램을 다 닫아볼까요?
다시 한번 치고. 창을 전체를 키우고 있으세요. 회계는 일반적 비율. 네, 이렇게 탭으로 보여야 사용하니까 2하고 엔터. 응? 그렇죠. 번호는 있는 거고 구분은 출금으로 해야죠. 출금. 1번. 출금은 1번. 접대비 거래처 문쟁이 석유 그래서 이런 초대장, 청첩장이 증빙으로 역할이 된다. 네, 이걸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영수증 대신. 자, 그 밑에 보시면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 등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자,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우리가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밑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뭐가 될까요? 등기. 네,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4,000원이 되겠고 대변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4,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의 결합관계는 이것도 역시 차변이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은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런 거래를 역시 손익거래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손익거래냐, 혼합거래냐, 교환거래냐 문제 5문제 낸다고 말씀드렸죠.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게 보겠습니다. 전표 입력. 전표 입력은 날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영수증의 날짜가 15일이죠. 15. 자, 그러면 번호를 건너뛰입니다. 구분은 1번 출금이죠. 계정 과목은 통신로 검색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814번에서 엔터 치고 거래처는 우체국이라는 거래처가 되겠는데 굳이 뭐 우체국을 등록해 놓고 쓸 필요는 없죠. 예, 그냥 여기다가 우체국이라고 하나 써주겠습니다. 타자만 하시고. 자, 밑에 적유에서 보면은 우편료 지급. 네, 2번 적유 괜찮죠? 2번 적유. 2번. 금액은 4,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분계가 15일 거는 차변의 통신비 4,000원, 대변의 현금 4,000원 이렇게 분계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넘겨서 네, 이건 이런 증빙도 있어요. 네, 세금 내고 나서 현금 영수증을 따로 해주지 않죠. 예, 이 납부 고지서 자체가 이게 영수증이 돼요. 세금 비단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아니어도 이것은 적격 증빙이 된다. 이거. 자,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세요. 일단 세금이 무슨 세금인가 좀 보세요. 취득세라는 거. 취득세. 뭘 취득했나 보니까 매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네, 취득세를 얼마 납부했을까요? 245만 원입니다.
245만 원이에요. 저 위에 있는 213만 435원이다. 그러면 틀려요. 예, 취득세도 취득세 본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것이 붙었으면 그거 다 합쳐서 취득세. 자, 그러면 취득세를 비롯해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개정 과목을. 응? 뭘로 해야 됩니까? 세금과 공과다. 그렇게 하기 쉬운데 틀려요. 세금인데 세금과 공과 아닌 것이 바로 이 취득세. 세금인데 세금과 공과 아닌 세금이 딱 요 취득세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취득세를 만나면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자산. 그러면 이 자산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무슨 자산이에요? 네, 토지로 처리해라. 토지로. 자, 그래서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토지 245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현금 납부했죠? 현금 245만 원 되겠다.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토지는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죠. 대변의 현금은 뭐죠? 자산이 감소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래는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그러죠? 예, 교환거래라고 그런다, 그죠? 예, 교환거래다. 교환거래라는 것은 자산 또는 부채 또는 자본 안에서만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교환거래입니다. 다시, 교환거래가 무슨 교환거래, 어떤 것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차변, 대변 다 따져봐도 자산, 부채, 자본밖에 안 보여. 그게 교환거래.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하고 관련이 있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바로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그러면 손익거래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그게 손익거래예요. 여기에만 영향을 미쳐. 그런데 혼합거래는 뭐예요? 손익계산서에도 조금 미치고 이 재무상태표에도 조금 영향이 있고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 그게 혼합거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익계산서에 가는 게 뭐지? 수익과 비용이 가는 거지. 재무상태표에 가는 건 뭐지? 자산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지. 예. 재무상태표끼리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환거래. 손익계산서에만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만 간다고 해서 자산은 그러면 손익계산서 아니잖아요. 네. 손익계산서만 간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자산이나 만약에 보통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무시하고 손익계산서만 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말이 틀렸네요.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이거 손익거래 맞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만 간다는 말은 잘못됐어요. 예, 그 말은.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으면 대변에 반드시 어떤 재화가 나갔거나 즉 자산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빚이 늘거나 예? 여러분이 비용 발생이 뭐예요? 가서 돈을 썼다 이거예요. 뭔가를 소비했어. 소비했으면 둘 중에 하나죠. 내 돈이 나갔거나 아니면 내가 빚이 늘었거나. 그래서 반대쪽은 자산이 감소나 부채가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손익거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겠네요. 손익거래라는 것은 거래금액 총액이 차변 대변을 합치는 게 총액이 아니에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거래금액 총액이라 하는 것은 차변 합계 또는 대변 합계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금액 총액이 어디로 가는 거?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 그렇게 말해야지. 예,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반대쪽에 자산이나 부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는요, 이게 세금과 공과로 하게 되면 틀려요. 네, 세금이면서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케이스가 취득세. 알아두세요. 자, 이제 전표 입력해 봅시다. 날짜는 여기에 날짜 나와 있죠. 2월 20일. 여기에 날짜 나와 있죠. 자, 입력합시다. 여기다 20일 입력하시고 출금 전표로 해서 토지로 해라. 이거 토지. 거래처는 있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적요에다는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이라는 2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여기 영수증에 있는 24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출금전표 한 줄로 입력했지만 분계는 차변 토지 245000 대변 현금 245000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다. 네, 4번. 이것이 증빙이 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품위서. 여러분 우리 기업에서 품위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품위서라고 해요. 품위서. 근데 이제 품위서에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품위서도 있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문장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문장식으로 기한 품위하는 그런 품위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의 가을 체육대회 또는 가을 단합대회를 행사로 어디서 하기로 한다. 운동장을 빌려서 한다. 어디 산에 간다. 이런 것을 품위한다. 그럴 때는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OW1의 원칙에 의해서 기한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한 품위서. 이거는 출장 품위서니까 이 회사는 출장을 갈 때 이 양식에다가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품위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제를 받으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회사마다 이 품위서는 이렇게 양식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증빙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출장여비 가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가지급. 왜 출장여비가 가지급이냐? 출장을 떠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와야만이 정확히 얼마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을 떠날 때 회사 돈을 지급했으면 이 5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 여러분 가지급금 자산 처리예요. 가지급금 자산. 당좌자산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가지급. 자, 내용을 보면은요. 영업부의 부장 오상 시기가 2019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출장 목적은 매출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떠날 것이고요. 여비 계산하기라는 건 뭐냐면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교통비, 식대 등 해서 5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출장 갈 테니까 좀 미리 좀 주시오 하는 품위서가 되겠습니다.
자, 영업후 오상식의 출장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 분계 한번 또 써볼까요? 분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차변은 자산이라고 그랬죠. 가지급금 누구한테 줬느냐? 오상식이한테 줬다. 얼마를 줬느냐? 50만 원을 줬다. 주었는데 자산이에요. 예. 대변에 이제 무슨 자산은 나갔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50만 원은 나갔죠. 예. 현금도 자산, 가지급금도 자산. 아직 비용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래도 차변에 오는 가지급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에 있는 현금은 자산 감소요. 이런 거래를 우리는 교환 거래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품위서에 있는 날짜를 보시고 이 날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3일. 출금. 가지. 134번이죠. 오상. 코드로 꼭 거래해야 됩니다. 왜 가지급금은 코드로 거래처를 꼭 거래해야 되느냐? 가지급금도 채권에 해당이 돼요. 받을 권리. 자, 오상식 씨가 돈을 받았다가 가서 50만 원 가지고 갔지만 10만 원밖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40만 원 남겨왔어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해요? 회수해야 되죠. 받을 권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그래서 거래처를 채권은 꼭 거래처를 이렇게 코드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자, 적요는 뭐라고 적느냐? 2번. 업무 가지급금 지급. 이거 출장 가는 것도 업무입니다. 업무 가지급금. 금액은 5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급여 지급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700만 원 지급했대요. 그런데 700을 다 준 게 아니라 31만 4천 원은 공제해놓고 요거 668만 6천 원만 보통 예금에서 찾아가지고 뭐 찾아서 줄 리는 없겠죠. 거기서 회사 보통 예금에서 이체시켰겠죠. 직원들한테. 네? 오상식, 장글의 이 두 사람한테. 그러면 정말 급여 줬어요? 증빙이 뭡니까? 이겁니다. 급여대장. 급여대장이 1차적인 증빙이고 이거 급여대장 그냥 엑셀로 만들어놓은 안 주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더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상식, 장글의 통장을 보고 이체가 일어났는가. 2차 만약에 아무래도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확인을 해요. 통장 조회.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그렇게 불신받을 만한 그런 짓을 안 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급여대장을 그냥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계좌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신입사원 때는 계좌 이체라는 거 없었어요. 네. 다 이렇게 격리부에서 돈 봉투에다가 100원짜리까지 다 바꿔가지고 거기 다 넣어줘요. 그래서 봉급날은 이렇게 주머니가 툭툭합니다. 예, 돈이 빵빵하게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5만 원권도 없을 때니까 그때는 10,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예, 10,000원 가지면 제가 그때 그 신촌 쪽에 옛날에는 거기 지금 무슨 시장인가요? 무슨 시장인데 거기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모래내. 거기 가면 돼지갈비. 봉급날이면 10,000원 가지고 가서 그 동료들하고 돼지갈비 시컷 먹습니다. 네.
돼지갈비 먹고 나면 아주 좋죠. 네, 소주에다 한 잔. 자, 그랬어요. 이제 봉급날 이렇게 봉투에서 싹 빼가지고 돼지갈비도 좀 먹고.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요즘은 안 하니까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봉급이 어디 있는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본 적이 없어요. 봉급을 분명히 받는 사람인데 다 통장으로 가버리니까 남자들 결혼하면 그 통장이 누구 거가 돼요? 예, 와이프 거가 돼요. 와이프 거. 이름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통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쥐고 있어. 내 돈이 아니지 뭐. 돈은 내가 벌고 가서 쓰려면은 나 얼마만 줘. 여기 받았어요. 요즘 남자들이. 남자들이 굉장히 기가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면 남자들한테 잘해주세요. 잘 결혼하신 분도 있죠? 잘 해주실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것이 증빙이 된다 이거예요. 급여대장이 증빙이 돼요. 그러면 이 급여대장을 가지고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2월달 급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걸 보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한 금액이 회계 처리 금액이에요. 우선 요 700만 원이 뭐가 되냐? 이 700만 원은 급여입니다. 이게 급여예요. 급여라는 개념 과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668만 6천 원 이건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보통 예금에서 나갔죠? 이게 보통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이것저것 공제했어요.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이렇게 공제했어요. 그 공제된 합계가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31만 4천 원. 이건 우리 뭘로 처리해야 되죠? 예, 배웠죠? 부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한다. 돈을 떼어놓긴 했는데 그게 회사 돈이 아니에요. 회사 돈이 아니야. 임시로 보관만 하고 있는. 그랬다가 다음 달 이게 지금 며칠 날입니까? 2월 25일 날 이 회사는 봉급날이네. 그러면 요 31만 4천 원이 언제 다 회사에서 빠져나가느냐? 3월 10일 날 빠져나갑니다. 3월 10일 날이 다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날도 되고 건강보험료 이체시키는 날도 되고 고용보험료 이체시키는 날도 다 3월 10일이에요. 그 다음 달 10일 날 그래서 이체하게 된다. 자, 우선은 이체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예수금으로 잡아놔야 되겠죠. 자, 분계 한번 써봅시다. 분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차변에 급여 7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이 예수금 314000이 되겠고 또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686000이 되겠고 그건 차대변 합계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차변의 급여는 무엇이냐? 비용 발생. 대변의 예수금은 무엇이라고요? 부채 증가. 남의 급여에서 돈을 떼어놨으니까 부채가 되죠? 그거 납부해야 되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은 뭐가 돼요? 자산 감소되죠. 이런 거래는 무슨 거래예요? 손익거래라 하죠. 예, 뭐가 복잡하지만 이거 손익거래네요. 예, 왜냐? 거래금액이 700이에요. 거래금액이 700인데 700만 원 모두가 어디로 갔어요? 손익계산서에 갔어요.
거래금액 총액이 손익계산서에 같다. 물론 부채에도 가고 자산에도 갔지만 그쪽에 감소가 일어났지만 어쨌든 거래금액 총액은 700이고 그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가면 손익거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여 명세서를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거, 네,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급여 총액을 비용 처리하라. 공제액을 예수금으로 부채로 증가시켜라. 통장으로 이체된 것은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감소시켜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표 입력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내가 거래처를 하나 안 썼어.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 보통예금 통장이 어느 은행 거예요? 네. 여기 예금 관련 계좌는 반드시 거래처, 신한은행인지 국민은행인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라. 이거 주의사항 기억하세요. 자, 전표 입력해 봅시다. 날짜는 2월 25일이네요. 자, 여기다 25일 입력하시고 이거는 출금이나 이런 걸로 안 되죠? 예, 대체 전표로 해야 되죠? 3번부터 할까요? 3번 차변의 급여 801번이네요. 급여에는 뭐 거래처를 표시할 수 없죠. 예,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서 임원급여밖에 없네. 우리가 오상식 부장이고 그런데 이 부장은 임원이라고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장까지는 사원이에요. 그래서 임원급여 지금 여기다 직접 저교를 타자하기로 하죠. 2월 급여 지급 이렇게 하죠. 2월 급여. 그리고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자, 엔터 치면 날짜 복사되고 구분해 와서 4번 대변 입력되죠. 대변에 예수금부터 한다면 예수 엔터 치면 254번이 있습니다. 엔터 하시고 예수금 역시 거래처가 불필요합니다. 자, 적요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고 하는 4번 적요 쓰면 적당하죠? 네, 4번. 그리고 대변 금액은 314000이죠. 또 날짜에서 엔터 치고 이번에 또 대변이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거래처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란에다가 신한 입력합니다. 신한. 그러면 9800이 나오죠. 네, 적요는 2월 급여 지급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다 또 타자하면 되겠네요. 2월 급여 지급. 그리고 금액은 686 플러스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요, 금액 정확히 쓰셔가지고 차변합계 700, 대변합계 700이 잘 나오도록 숫자 입력 꼼꼼히 해주셔야 되겠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출장 여비 정산서라는 증빙이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거가 증빙은 아닙니다. 이거는 품위서나 마찬가지고 아까는 출장을 가겠다는 품위서이고 이번에는 정산 오상식 씨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숙박비로 30만원, 교통비로 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라고 지금 정산서라는 이 품위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숙박비 같은 거는 영수증이 있을 수 있죠. 가서 어느 호텔에서 잤다. 그럼 돈 받아갔으니까 자기가 돈으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돈 지급했으면 거기서
아마 숙박비는 세금 계산서 해달라면 해줍니다. 예. 또는 뭐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든가. 그래서 증빙을 분명히 붙여야 돼요. 예. 숙박비 30만 원이 맞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 호텔에서 발행한 증빙이 있어야죠. 교통비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교통비도 뭐 KTX를 타고 갔다 그러면 KTX 티켓이 증빙이 돼요. 그런데 시내에서 막 버스도 타고 이렇게 되는 그건 증빙을 다 챙길 수가 없죠. 지하철을 탔는데 증빙이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증빙을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이 됩니다. 내용만 써서 어디서 어디 가는데 얼마, 어디서 어디 가는데 얼마 이렇게 내용만 써도. 그러나 이런 숙박비 같은 경우는 이 정산서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거는 여기에 생략돼 있어. 그 영수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돌아온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50만 원 가지고 갔는데요. 쓰고 온 거는 55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니까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해 줬대요. 그러면 그것까지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네, 그것까지. 네, 조금 복잡합니다. 잘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온 날은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2월 27일 날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겠느냐. 예. 차변에. 자, 숙박비하고 교통비는요, 두 개를 합쳐서 여비 교통비라고 그래요. 숙박비하고 교통비 다 이 출장을 가서 숙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비 교통비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식대가 안 올라와 있는데 밥은 안 먹었을 리가 없죠. 숙박비에 아마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식사했다면 그것도 여비교통비로 칩니다. 출장 가서 먹은 식사 여비교통. 자, 그래서 여비교통비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만큼이 돼야죠. 그리고 회사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떠날 때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놨었잖아요. 돌아오는 날 회수가 된 거나 다름없어요. 55만 원 영수증 가졌잖아요. 그러면 회수된 거예요. 그래서 회수됐을 때는 그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소멸시킵니다. 가지급금 오상식 거 50만 원 자산 감소시켜요. 그리고 대변에 뭐가 5만 원 가야 될까요? 현금이죠. 대변에 현금이 5만 원 가야 분계가 잘 된 겁니다. 이거는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여러분 비용 발생이라고 하겠고, 대변의 가지급금은 자산 감소라고 하겠고, 역시 대변의 현금도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거래는 또 무슨 거래예요? 이 거래는 똑같죠? 네, 손익거래. 거래금액 총액이 55만 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손익계산서로 갔네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손익거래다.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27일 날로 이제 전표 입력을 할까요? 자, 27일 날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이네요. 자, 여비교통비는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방향키로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신한은행이 복사가 되니까 화살표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적요는 가지급금 출장여비 가지급금을 정산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1번 적요가 딱 맞네요. 금액은 55만 원.
날짜에서 엔터 치고 4번 대변의 가지 134번 거래처는 코드에다가 오상해서 3001번 꼭 코드로 넣으셔야 되고 적요는 가지급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6번 적요 쓰면 똑같은 거 있죠? 6번 적요에 업무가지급금 정산 대체라 55만원 아니 50만원이지 50만원이고 5만원은 대변의 현금이죠. 대변의 현금. 네. 현금은 거래처 필요 없어요. 네. 적요는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업무가지급금 정산 5만원. 네. 이렇게 세 줄만 되어도 좀 복잡하죠? 이런 거에 앞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55만원 발생이고 대변의 자산이 55만원 감소하는 그러한 손익거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기타 증빙에 관한 일반 접표 입력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